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나누는 소소공방의 임현균입니다. 어제 캘리그래피를 통해서 저희 소소공방에 힘을 주신 두 분의 작가님 계시지요. 이화선 작가님과 정명기 작가님. 오늘은 그 두 분을 한 번 더 모셔가지고 그분들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작가님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앉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눈을 감으면 싱그러운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향기로워요. 길을 걸으면 요즘은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이제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연구원에 딱 정문을 들어가면 오른쪽 편으로 은행나무가 이렇게 쭉 연지어 있거든요. 그 은행나무 잎들이 하루가 다르게 금빛으로 물드는 걸 보고 9월 혹은 가을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때 가을이 왔다고 생각이 드세요? 저도 그런 자연을 보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나무들의 변화, 색깔의 변화, 예, 봄에서 여름에서 가을로 이렇게 접어들고 있는 그 과정을 지켜봤는데요. 요즘 가을이 조금씩 느껴집니다. 네, 날씨가 참 좋죠. 네. 정 작가님은 어떤 때 가을을 느끼십니까? 저는 일단 달력을 넘기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날씨가 이제 낮과 밤이 온도차가 있다 보니까 많이 쌀쌀해요. 그럴 때 계절의 변화를 좀 더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아침에 약간 쌀쌀하니까 네. 일어나기도 싫지 않으세요? 너무 부스럭부스럭. 아침잠이 굉장히 달콤합니다. 네. 네. 정명기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 뭐 학교 가는 길, 산책 가는 길, 뭐 등등 해서 길에 대한 작품들이 참 많던데 네. 요즘처럼 그 걷기 좋은 계절에 어디 답사 겸 산책이라도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나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로 스케치북 이렇게 들고 이제 골목길이라던가 이런 주변에 있는 길들을 많이 가요. 이제 드로잉이라고 하죠. 스케치하면서 볼 때도 있고 어떤 사물에 있어서 집중해서 보기도 하고. 근데 주로 어디를 찍으시나요? 주로 작업실 주변에 있는 길을 많이 가고요. 그 길들을 가면서 평소에 가는 길도 어느 날 갈 때는 조금 더 색다르게 다가오는 그런 길도 있고, 이제 그 길, 동네에 대한 내부도 이제 저런 식으로 뭔가 확대해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자료를 이제 사전 조사를 하면서 어떻게 그림을 구상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기록하고 그렇게 동네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뇌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전체를 보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보면 작은 부분을 놓칠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 지금 작업실에서 그 작업을 막 하시는 장면인 거죠? 예, 맞습니다. 작품 하나 만드시는데 보통 시간은 얼마나 많이 걸리시나요? 저는 작품을 하나 만드는데도 그래도 일주일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작품을 하나만 그리는 게 아니라 여러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여러 작품들을 다 여러 군데로 놓고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네.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작품을 하시는 청년 예술가신데요. 진로를 결정하실 때 공부를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취업을 할 것인지 이런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진로를 결정하고 계신가요? 일단 제가 이제 대학 입학 당시에 이제 순수 작가라는 것보다는 뭔가 취업을 위주로, 다들 젊은 친구들은 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돈을 좀 벌어야 되니까. 예, 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군 시절 때 느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적어도 지금 살고 있는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지는 말자. 그런 마음가짐이 일단 있었어요. 그와 동시에도 집안이 그때는 조금 힘들었어가지고 네. 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제가 붓을 잡고 있더라고요. 책에서만 봤던 그림이 치유됐다라는 내용이 책에 나왔던 정의로만 느껴졌다면 그게 저한테 경험이 된 거예요. 네. 어제 말씀해 주신 별명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예술가라고 하셨고 네네. 불이 꺼지지 않는 작업실이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사실 저희 연구계에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노력하는 자를 당해낼 수는 없다. 즐기는 자는 더 당해낼 수 없다. 하지만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최고다. 이런 게 있거든요. 네네. 예술가도 네. 꾸준히 자기를 열심히 하고 사실 중간중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얼마나 꿋꿋하게 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성공하신 이화선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참 자라나는 새로운 후배님을 봤을 때 나도 저때 그랬을 거야라고 하는 어려움이 좀 아마 생각나실 것 같은데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저는 오히려 서예를 중간에 포기할까 할까로 한 게 아니라 서예는 그냥 쭉 했어요. 제 삶이었던 것 같아요. 붓으로 서예를 하나 펜으로 글씨를 쓰나 낙서를 하나 항상 글씨가 좋았어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진로라든가 이런 게 명확해지지 않고 또 가정 형편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게 저에게 제약을 주지는 않았어요. 형태가 조금 달라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다른 거 노래를 할 때도 있었고 또 주부이기도 했고 네. 그렇지만 글씨는 그냥 제 삶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늘상 저와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은 글씨로 통했어요. 음악 감상을 하거나 제가 노래를 하거나 합창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만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오는 그런 감성들이 결국에는 글씨 쓰는 소재가 됐어요. 네. 그래서 힘들었지만 그 과정이 사실은 힘들었고 지금 오히려 좀 막연할 나이예요. 네, 저도 자녀가 있지만 그 시절 그 시기에 막연함이 있는 나이죠. 청년들의 시기가. 근데 아주 좋은 자료를 얻고 있는 나이고 네, 저 같은 경우도 좀 그렇게 헤맸던 시간이 있었지만 어느 글에서 본 것 같아요. 꿈이 있고 열심히 도전하는 자는 늘 방황한다. 아까 공방지기님께서 저에게 성공한 입장에서라고 하셨는데 저는 제가 성공했나 이 생각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디가 어떤 게 모습이 성공인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네. 단지 제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서 보여지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필요하다고 하니까 행복하고 저는 이 형태로 계속 가야 될 길이 또 있어서 그 길을 이제 걷다가 지금까지 이제 오늘을 온 거기 때문에 과정 중에 있거든요. 어쩌면 네, 비슷합니다. 네. 흔히 하는 말로 네. 강한 자가 살아남은 것이 아니고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라는 표현이 네. 있습니다. 아마도 좀 더 엉덩이를 무겁게 더 오랫동안 지키라고 하는 말씀 같은데요. 아마도 캘리그래피를 배워보고 싶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입문을 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많은 분들한테 네. 도움이 좀 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예나 이런 것들 내 삶을 통해서 늘 낙서하고 늘 글씨로 정돈하는 이 과정들이 있었어요. 지금 배우시는 분들은 오히려 정돈된 체계를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고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독학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응원하지만 저는 서예적인 기초가 없이 온 분들에게는 서예적인 붓의 용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만들어 놓은 채에는 그 채를 응용해서 만든 이화선 채가 있어요. 네. 그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샘플을 보고 연습하고 하는 과정들을 좀 익히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만의 감성 있는 글씨,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 또 젊거나 아니면은 추구하는 바 다른 그런 것들을 다 개성 있는 채로 녹여내면은 그 이후에 또 디자인 채가 나와요. 네, 그래서 네. 그 과정들을 너무 무시하지도 말고 또 매너리즘에 빠져서 거기 굳어져 있지 말고 그렇게 가기를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이화선채를 한번 어떻게 쓰시는지 어떻게 수업을 하시는지 구경을 한번 해보러 가겠습니다. 또 먼저 했던 사람들은 복습이 네, 되는 지금 학생들하고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모음을 쓸 때도 조심해야 돼. 자기 이야기를 써가지고 왔어요. 그걸 보고 제가 체크를 해주는 거죠. 짧게 하는 게 맞는지. 임산부거든요. 네. 태교를 하면서 배우고 있는데요. 태교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된 게 띄어쓰기잖아. 그럼 저 자를 살짝 빨간펜 선생님 안 그래도 빨간 선생님이시네요. 네. 예, 첨삭해 주시고. 네, 빨간 펜을 잘 써야 돼요.
막 지적하는 느낌이 들지 않게 다정하게 그 채를 딱딱하고 그런 채를 임산부가 아기에게서 느꼈던 그 다정한 귀엽고 이런 채로 바꿔준 거예요. 내용도 보니까 툭 하고 떨어진다 뭐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으네요. 임산부가 배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 네네네. 밥을 먹다가도 뚝 떨어지는 게 배 위에 아, 거죠. 그 이야기를 쓴 거예요. 가장 네네. 좋은 소재는 정직함이거든요. 네.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거. 그 점자 두 번째 점자는 얘하고 붙어 있어야 돼. 답답하지 않게 붙어야 돼요. 붙었지. 제 얘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들으면서 함께 공감하고 찾아내는 과정이에요. 잘하셨네. 1단계는 필요하면 사진을. 그럴 때 이하선 선생님께서는 글씨를 써주실 때 감정을 넣어서 감정을 가르쳐 주세요. 예를 들어서 글씨가 그냥 글씨가 아니고 글에 힘이 있는데 그냥 어떤 이렇게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되게 그 스피릿? 파워? 영적인? 뭐 이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글씨를 굉장히 좋아했고 너무너무 배우고 싶었고 완성은 없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뭐 선생님을 따라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느 순간은 또 저만의 이제 필체를 또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분들이 다 타 지역에서 오셨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근데 그 저분들을 통해서 또 제가 배우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항상 첫 시간에 오면은 이렇게 시작이다를 쓰게 해요. 그 사람의 시작하는 그 느낌도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아, 그러니까 결국은 근육의 힘도 길러주면서 네. 마음 자세도 네. 다시 한번 네, 맞아요.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거든요. 네네. 타 지역에는 캘리그래피 하는 분이 안 계신가요? 선생님한테 오시는. 근데 많습니다. 아마도 배울 것이 많기 때문에 네. 고수가 됐을 때 더 많이 오실 것 같아요. 네, 많죠. 네, 요즘은 어떤 분들이 주로 많이 배우시나요? 남성분들은 좀 적고 여성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남녀노소가 좀 많은 편인데요. 요즘에 퇴직하시는 분들 계시죠. 평생 연구, 대전은 또 연구소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분이 퇴직을 앞두고도 오셔서 배우시고, 그리고 그 주부였다가 꿈을 뭔가 자신만의 꿈을 이루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배우시고, 이미 직장을 갖고 계시는 이런 뭐 분들, 남자분들도 또 이게 동선이 맞습니다. 이게 정적이지만 않고 동적이기도 해요. 네, 네. 그래서 직업을 원해서도 배우고 또 자기의 취미 생활이나 수양을 위해서도 배우고요. 또 아까 임산부처럼 네 그렇게도 배우고 굉장히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배우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선이나 단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네. 정신 수양을 위해서 서에 네. 글씨를 쓰는 것도 네. 하나의 네. 그런 우리 수도를 하기 위한 과정이었는데 뭐 전국에서 온다고 하시니까 오시는 수강생들 중에서 네. 기억에 막 남는 수강생들도 많으시겠어요. 일단 거리로 먼저 생각을 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그 거리는 열정이거든요. 네, 네, 네. 제일 멀리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 어디? 제주도? 제주도요? 제일 멀리가 제주도. 네. 어디라? 부산이요? 네. 사실은 제주도, 부산 다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근데 그 중에서도 미국. 네. 비행기 타고 오세요? 네, 미국에서 최근에도 다녀가셨어요. 네. 그래서 한 달 안에 좀 가르쳐 주세요. 속성 과정을. 네, 왜냐하면 네. 오래 못 있으니까. 아, 네. 안타깝네요, 그래서, 그분도 참. 대전에 잠깐 계시면서 임시 이제 거주를 하시면서 한 달간 배워 가셨는데 지금 이제 시인이세요. 아, 네. 그분이 미국에서 가끔 톡을 보내주세요. 이 활동하시면서 사람들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그분이 불과 다녀가신 지가 한 2달 안 된 것 같아요. 아유, 그러시군요. 네, 그분이 있었고 또 일본에서 일본에서 오시면 일본 분들인가요? 아니면 일본 분들이에요. 아, 네, 그럼 일본 말로 아닙니다. 아니시고 네, 네. 거기에서 한글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 그래서 그래요? 한국어를 그때부터 배우는 계기가 돼서 세상에 새로운 배워서 또, 오셨어요. 우리나라 문화를 또 전파하고 네, 계시는군요. 그 혼자 오신 게 아니라 네. 몇 명이 같이 오셔가지고 그럴 때 난 정명기 작가님을 네. 같이 모시고 그때는 같이 가르치는 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네, 콜라보를 한번 네. 해보시죠. 티칭 콜라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선생님으로서 사실 자리를 거의 굳건하게 잡으신 편이신데 네네. 느낌이 어떠세요? 아까 영상 보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정직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저한테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혹은 작가님께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이제 수강을 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학생들도 많이 따라온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사실 미국이 아니더라도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그 정직한 마음이 오고 가고 하는 게 통한다면 더 배우고 하는 그런 열정들이 더 가득할 것 같아서 그렇죠. 네, 더 멋있다고 많이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예술은 정직해야 돼요, 그죠? 예, 맞습니다. 화려하고 멋있고 이거를 뭐 앞에다 두면 안 되고 음. 자기의 정직한 감정을 꺼낼 수 있어야 그거로 인해서 표현하는 법이 더 기교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예술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꾸밈이 많으면 네. 사람들이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네. 순수한 그 마음 그 자체로 한다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금 나이가 드신 작가님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시는 작가님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정명기 작가님의 주변 지인들께서 어떻게 정명기 작가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VCR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선배는 이제 아직 나이는 청년이고 젊으시지만 속에 약간 40대 아저씨가 좀 들어가 있는 느낌이 아닐까. 네. 왜냐면 그 약간 옛 것을 많이 좋아하시고 또 그런 걸 많이 찾는 느낌이 있으시죠. 평소에도 약간 국밥 같은 거 좋아하시고 성격이 다 그림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젊은 애가 표현하기에는 너무 옛날 그림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옛 그림 같은 느낌이 뭐냐면 지금은 도시가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뭐 그 정명기 학생 같은 그런 그림이 촌에 가면 좀 볼 수도 있지만 그런 이런 현대 도시 풍경에서는 볼 수 있는 풍경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학생한테 물어봤을 때 자기 어린 시절에 보았던 그런 풍경들을 담아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옛날하고 다르게 정이 없잖아요. 근데 그 학생은 그 당시에 서로 오고 가는 정을 많이 느꼈는데 지금은 그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작품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전달하고 싶다. 이런 내용이 담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좀 따뜻해요. 네. 네, 뭐 후배님도 그렇고 교수님도 그렇고 요즘 보기 드문 청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저는 어른한테도 배운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나이가 저보다 어린 후배한테도 많이 배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항상 좋은 추억으로 앞으로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든든한 선생님이 계시는 것은 우리한테 큰 힘이 되고요. 정말로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모를 때 옆에서 한 번 더 코치를 해주시는 것이 정말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 어느새 약속된 20분이 또 벌써 다 갔습니다. 우리 소소공방의 첫 출연자신데요. 네네. 저희 그 소소공방에 앞으로도 많은 게스트가 좀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떠십니까? 오늘 출연하신 느낌이? 저는 이제 KBS 이 프로그램의 준비성과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고 네. 또 담당 제작진이라든가 PD님이라든가 이런 열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공방지기님이 든든하게 계시고 네, 앞으로 이대로 더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으로 사실은 나왔지만 더 좋은 그 게스트분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진솔한 대화 덕분에 너무너무 유쾌한 시간이었고요. 두 분의 활약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소소공방이 문을 닫을 시간이네요. 내일도 평범한 일상을 살며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이바이 장